자, 이제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것도 중요하죠.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았는데 이번 시험에 이거 안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겠죠. 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를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만든 공동주택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임대를 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의 집이 주택을 이제 분양하거나 또 이제 입주를 하고자 하기 이전에, 요 집주인이 원해서 벽을 쳐가지고 우리 현관문을 따로 이렇게 내어주면서 요 전체가 44평인데 이쪽에 24평 내가 살 공간 만들고 20평은요 따로 현관문을 딱 달고 이제 임대 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요 쪼개었습니다. 쪼개어서 쓰고 있는데 당연히 쪼개어도 한쪽 공간들이 구분 생활할 수 있게끔 취사기는 갖추고 부엌기는 갖춰야 됩니다. 그 기본 지적인 사항이고요. 자, 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구분 생활이 가능하게 쪼개어준다란 말이고, 근데요, 구분 생활 가능하게 임대 등은 치고 또 자기들, 자녀들 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쪽 부분들을 나중에 구분 등기한다,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 없는 형태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구분 생활은 가능하되 구분 소유는 절대 금지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한 쟁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박스가 보이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행위 허가 대상이 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업계획 승인, 그 뒤에 나오겠지만요. 새 아파트 지을 때, 새 건물 지을 때, 새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즉, 이 말은요.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이게 세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지을 수가 있다란 말이고요. 기존 주택, 헌주택을 행위 허가받고 쪼갠다 해서 헌주택을 내부를 또 쪼개어서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고 나중에 아파트에서 뭔가 손댈 때는요, 시군구청한테 행위 허가를 받는다, 또 행위 신고를 하고 나서 뭘 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중요한 구분 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 지을 때부터 이렇게 쪼개어서 신청해서 나누어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올 때는 말입니다. 당연히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등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구분 생활을 위해서. 근데 처음부터 나올 때는 현관을 각각 별도로 두게 될 수가 있다. 두게 됩니다. 또 나중에 그 집 내부에서 그 임차인 세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합할 수 있게끔요. 이 세대 간에 보시면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서 나중에 합할 수 있게 또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나올 때 말입니다. 이런 단지가 전체를 다 처음이 아닌데, 그래서 전체 단지 세대수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중요한 징표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시면 각 동에서는 그 구분 상한선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전체는 1000세대 같으면 300세대까지인데, 그런데 여기 300세대 이곳을 101동, 102동에 103동에 다 몰아서 할 수 있겠죠. 각 동에서는 그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산 면적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분의 1, 3분의 1 듭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밑에 이 사진 나와 있네요. 현관을 달리해가지고 주인집 세대, 임대인 세대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초로 나올 때 단지. 근데요, 공간 쪼개는 수 있죠. 한 개를 쪼개든 두 개 쪼개든 세 개 쪼개든 공간 구분수, 그 구분되는 공간 세대 수에 대해서도 따로 처음 나올 때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평수 때문에 제한되긴 되겠지만은 44평이면 많이 쪼개봐야 두 개, 세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예 따로 법적인 제한은 없다. 그런데 있는 주택입니다. 있는 헌주택을 쪼개어서 이제 세대 구분형을 쓰겠다. 만약에 44평 사던 거기 식구들이 애들이 다 분가하고 나서 부부만 딱 산다 할 때 44평이 큽니다. 그럴 때 20평을 잘라가지고 임대치고 24평을 쓰면 부부간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공간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인데, 역시 이 경우도 쪼갤 때 그쪽에 욕실과 부엌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집이 욕실 한 개 있으면요, 세대 구분은 안 되겠죠. 욕실 2개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는요, 현관을 따로 처음부터 출구를 분리해 주는데, 그런데요, 있는 집을 쪼갤 때는 현관은 따로 두면 안 돼. 한 현관 속에 내부에서 구분 출입문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죠.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요,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현관은 같이 쓰면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구분 출입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현관, 기존 주택 행위 허가는요, 구분 출입문, 이렇게 현관이라 말씀이 안 됩니다. 자, 또 있는 집을 쪼갤 때는 말입니다. 1+1이야.
주인집을 포함해서 2세대까지만 가능하다. 한 개만 쪼개라 란 말이지 2개, 3개 못 쪼갠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자,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는요. 요 있는 헌주택 단지에서는 10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상한선이 또 제한받죠. 단지 전체에서. 그런데 해당 동에서는요. 인기가 많다. 위에 집 한 대가 같이 따라합니다. 따라해도 해당 동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체는 10분의 1, 각 동에서는 이제 3분의 1. 왼쪽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에서 3분의 1이지 각 동에서는 따로 제한이 없다. 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세대를 쪼개서 수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임대차나 기타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편의 제일 밑에 2번 적용편, 요게 또 시험의 팀을 참 자주 나오죠. 이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요, 공간 구분되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전체를 한 세대로 산정을 해서 그 안에서 뭐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가 나온 데에도 표는 한 표지 뭐 쪼갠 부분마다 2개, 3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항상 중요한 사항이고 나올 수 있다. 해서 잡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3페이지로 가네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같이 이어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형태의 생활 특성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도시 형태는 말입니다. 요즘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독립되어진 가구들 참 많죠. 독립 생활하는 애들 많습니다. 제 딸도 지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살고 또 2명 살고 이런 식의 가구가 참 많아요. 참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사실 서울 시내만 보신다 해도 무슨 고시원 또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주관경이 좀 안 좋아. 그래서 한 명 살고 2명 사는 그런 가구가 모여있는 그런 조그만 실들을 또 규모 있게 단지급으로 꾸며가지고 좀 더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그런 식입니다.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도시 형태 생활주택이니까 해당 그 도시 지역에서만 이것이 나오겠죠. 도시 지역. 이런 도시 지역 하면 주거 지역이 있고요.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고 녹지 지역도 도시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 위에 농촌 지역인데 농촌 도농에서 농촌 지역인데 농촌 지역 가시면 무슨 관리 지역, 무슨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는데 그 시골 가시면요. 노인들 분들은 한두 분 살아도 젊은 애들 안 보이죠. 다 도시에 몰리게 되겠죠. 도시 지역에서만 오시 가능하다 보시고요. 또 한 명, 2명 살면 큰 평수가 필요했겠죠.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겠죠. 요 규모 최대 평수에서 또 300세대 미만이라는 또 제한 붙죠. 한 명, 2명 사는데 젊은 애들은 별 문제 없는데 노인 독거 노인분이 한 분 사시는데 이분이 자주 안 보신다. 아프신지 그 집을 방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300세 미만 되면 가구에 관한 특성을 경비원분들이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관리가 편하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시 분류가 쭉 되어지죠. 소형 주택이 나오고 단지 형태 다세대와 단지 형태 연립주택이 나옵니다. 원래 소형주택은요, 과거는 말입니다. 처음 나올 때는 이것이 기숙사, 그 다음에 원룸형 나오다가 통합되어서 원룸형 해가지고 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뭐 투룸 설립 할 수 있고 30제곱미터 안 되면 원룸만 하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작년 초에 또 바뀌었죠. 평수를 좀 키우면서 이제 60제곱미터까지 이하로 주거전용 갖추면서 그 방 안에 원룸이든 투룸이든 설립이든 그건 묻지 않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60이하 같으면요, 실제적으로 24평짜리입니다. 2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전용이 59짜리인데 저희 집만한 것이 이렇게 소형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갖추면서 300세대 미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뭔가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지만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매입 임대할 때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될 수 있지만 그냥 아파트는 못한다 라고는 각종 어떤 혜택을 많이 줍니다. 해서 보시고요. 당연히 욕실 보호가 설치하겠죠. 그 다음에 지하층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그 내부에 원룸으로 다 꾸미든 투룸이든 서리룸이든 이것은 묻지 않는다. 해서 일명 소형 아파트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형주택인데 이것이 아파트로 주로 나오겠지만 이것도 소형주택만 다 배치를 한다라면 연립과 다세대 4개층까지 또는 5개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입니다.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 즉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인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연립주택인데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단지 형태의 다세대나 연립 주택 단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주택으로 빠져버리면 평수에 대해서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제한 때문에 평수는 완전 클 수는 없겠지만은요, 단지 세대수가 10,000세대, 1,000세대 갈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들 규모 큽니다. 단지들.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다세대와 연립과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보면요, 일반적인 주택법상의 다세대와 다연립택은 다 4계층까지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조건을 갖추어서 등장이 되어지면요, 이 건축 안전성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 건축법에 있는 건축전문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성만 확인 딱 되어지면 주택으로서는 층수를요, 하나, 둘, 셋, 4계층까지가 원칙인데 한 계층을 더 붙여서 5계층까지 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동네에서 지어지고 있는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5계층짜리를 제가 사진 찍어서 왔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보시면요, 필로티는 층수에서 빼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층 나오죠. 요거 도시 형태 연립주택으로 60세대를 짓고 있는 해당 우리 동네의 단지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 개층을 더 받아서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해서 6층 이상일 때 설치하는데 그때는요, 필로티도 승강기 층수에서는 층수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집어넣고 5개층 해서 소형 아파트 형태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의 특혜를 주는 곳이 바로 이것이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연립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복합 건축 제한이 나옵니다. 자, 옆에는 보시면 자, 하나의 단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이죠. 한 단지 내에서는요, 101동 아파트, 102동 아파트, 103동 연립주택, 이런 식의 단지가 의외로 보시면 이 산 쪽에서 지어 놓은 그런 식의 공동택 단지, 저기 은평가시든지 또 저기 홍제동 가시면 이런 식의 단지가 실제 보면 있습니다. 한 단지 내에서는 동별로 연립 아파트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산다 해서 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아파트 103동이 이 4층이야. 그러면요, 그 등기부에 보시면 이 그 표지에 보는 아파트지만요, 그 아파트 단지지만 개별 동별 등기부 뒤에 보시면 이것은 연립주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나의 건축물에는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이 말은요, 규모 작은 평수하고 큰 평수를 같이 한 건물에 넣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밑에 보시면 또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또 중요합니다. 자, 이 이현상이 참 중요해요. 건물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어디냐? 상업지역들, 또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내에서도 상업지역 비슷한 준주거지역, 지하철 역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가보시면요, 이 주상 복합을 많이 지어놔. 그래서 밑에는 상가 집어넣고 또 가운데는 보시면 무슨 오피스텔 이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밑에 몇 개 층은 보니 소형 평수를 집어넣고 저 위에 몇 개 층은요 또 큰 대형 평수, 큰 평수 아파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 이것을 집어넣고 도시형은 생활주택이 아닌 80을 초과하는 큰 평수를 한 건물 속에 복합으로 짓게 해준다. 그림에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런 식의 주택들이 나와요. 밑에는 소형 평수, 위에는 큰 평수 이렇게 상업지역과 준주거 내에서는 복합으로 지하면 허용을 해준다란 말입니다. 보시고요. 또 기억 보시면 소형 주택들과 85 초과하는 주택 3개, 4개도 아니고 1개의 세대만 함께 지을 수 있다 되어 있죠. 도시지역 내에서 건물 땅 주인들이 건물 철거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원룸 같은 걸 딱 지어놓고 소형주택 지어놓고 그 위에 자기 집 큰 평수입니다. 85를 초과하는 펜트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자기는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밑에 임대차는 형태 이것도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5 초과하는 주택 1개 세대 펜트하우스 하나 하고 밑에 소형주택을 딱 집어넣어서 분양 또는 임대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2번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요, 단지 형태 연립과 다세대 이거하고 소형주택 3개층, 4개층, 4개층, 5개층 필라 지으면서 위에 3, 4층은 이제 큰 평수 24평, 밑에 1, 2층은 12평 이렇게 쫙 복합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은 못 나온다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소형주택들이 60 이하로 24평짜리로 이제 더 완화되었으니까 실제 전 건물이 다 24평이면 이게 소형주택 연립인지 단지형 다세대 연립과 소형주택 짬뽕인지 헷갈릴 수 있는 모호한 상태가 지금은 되었다. 어찌됐든 요 문장체로 이렇게 암기를 하실 사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